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즐겼고,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찌뿌둥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우리 집 앞 하천에서 러닝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춥든 덥든 그 시간만큼은 무조건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러닝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저만의 습관이자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일찍부터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셨고, 결국 저는 20대 초반부터 결혼 정보 업체에 등록을 해 두었죠.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조건만 맞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괜찮아 보여도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 업체를 그만두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사실 꽤 오래전부터 저는 러닝을 하면서 한 남자를 자주 마주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아, 저 사람도 꾸준히 운동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오늘도 저 사람이 나왔을까? 혹시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어느새 제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단순한 관심일 뿐이었어요.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부러 말을 걸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러닝을 하러 나갔어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런 이유로 운동을 거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고 뽀드득뽀드득 밟히는 눈의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평소보다 러너들이 줄어든 듯 했지만 익숙한 실루엣 하나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러닝을 하러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몇 달 동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단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죠. 그냥 서로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뿐 어쩌면 묵묵히 러닝을 하는 사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참 희한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몸을 덮이기 위해 평소처럼 가볍게 워밍업을 한 뒤 러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어? 순식간에 발이 미끄러지더니 저는 보기 좋게 앞으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쿵! 그대로 눈 위에 철푸덕 엎어졌어요. 순간 정신이 멍해지면서 바로 뒤따라온 감정은 아픔이 아니라 창피함이었어요. 알죠? 원래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먼저인 거. 그것도 운동을 오래 해온 사람이 러닝하러 나왔다가 보란 듯이 자빠졌다니. 순간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얼른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무릎이 따끔하고 욱신거렸죠. 그대로 한쪽 무릎을 감싸쥐고 하며 낑낑대고 있을 때 제 시야에 익숙한 운동복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그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그의 한마디에 저는 그만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그래요? 아니면 창피해서 그래요?
그 말이 어찌나 우습고 적절하던지 무릎이 쑤시는데도 피식, 아니 거의 터져나온 듯한 웃음이 나왔어요. 사실 둘 다였거든요. 너무 아프기도 했고 너무 창피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날을 계기로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한 만남을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했던 제게 남자는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몇 달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며 익숙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날 눈이 쌓인 길 위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며 건넨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유쾌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아파서 그래요? 아니면 창피해서 그래요? 그 말이 어찌나 적절하고도 웃기던지 무릎은 쑤셨지만 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운동을 하는 동안 짧게나마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운동하면서 가볍게 인사하고 한두 마디 건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길어졌죠.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었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유머 감각을 가졌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순간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싶어졌어요. 특히나 저는 원래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제게 있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갖는 것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엄마가 되면 이런 가정을 꾸릴 거야 하는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따뜻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삶. 그런 미래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저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맞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제 결혼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남자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는 꽤나 어른스러운 태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된 후에 결혼하는 게 맞다고 했죠.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4년을 연애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아갔고 많은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설레는 감정으로 시작된 연애는 점점 더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로 변해갔고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동안 저는 몇 번이고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처음 연애 1년 차에 결혼을 원했지만 남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를 믿었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간이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특별한 날을 챙기고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하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해 갔습니다. 그의 말처럼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었지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준비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범한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늘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가 먼저 꺼낸 거였거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설레고 긴장되는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풍족하게는 못해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너한테 최선을 다해줄 거야. 아직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진 못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로 이어진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너를 혼자 두었다가는 네가 지칠까 봐, 너를 잃게 될까 봐, 이제 너를 내 옆에 두어야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불안과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결혼을 결심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제 감정이 충분히 전해졌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잠시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하셨겠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부모님께 저는 여전히 어린 딸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을 준비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결혼 준비 역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니, 마련했다기보다는 물려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저를 정말 많이 아껴 주셨습니다. 손주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어릴 때부터 저를 끔찍히 사랑해 주셨죠. 그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자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제게 남기셨고 그것은 오로지 제가 결혼할 때를 위해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저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어마어마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자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충분했고 결혼식과 신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죠. 그 돈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신중하게 그 돈을 지켜주셨고 제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부모님께서 남자와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고 우리도 직접 보고 나면 그 돈 너희에게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믿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 결혼을 응원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금 떠올랐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결혼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남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가의 인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결혼 이야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지만 막상 남자를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나니 한결 마음을 놓으신 듯 했어요.
특히나 남자가 진심을 다해 인사드리고 어른들 앞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자 부모님도 흐뭇해 하셨죠. 참 괜찮은 사람이네.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이 만나 하나가 되는 가정이기도 하니까 양가 부모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우리는 단둘이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와 마주 앉아 결혼 준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사실 저는 그동안 남자에게 제 결혼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혼이 확정되었으니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함께 정리해야 했어요. 남자는 결혼을 결심하면서도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직 기반이 더 필요하다며 결혼을 미뤄왔던 것도 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니까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도 풍족하게는 못해주지만 최선을 다해줄게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 결혼 비용은 걱정 안 해도 돼. 집도 마찬가지야. 엄청 좋은 집을 사는 건 무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집을 마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듯 했어요. 놀란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결혼 자금에 대해.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돈을 관리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게 넘겨주겠다고 하신다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내심 조금 걱정하기도 했어요. 남자가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자존심이 상하진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 제 조건을 보고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조건과는 무관하게 그저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었고, 그는 한 번도 제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표현하거나 바라는 바를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돈이나 집 같은 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함께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 걱정이 사라졌으니 안심이 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보이는 반응은 단순한 안심이나 기쁨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너무 기쁜 걸 넘어 거의 들뜬 듯한 모습이었죠. 정말? 정말이야. 나 진짜 너무 다행이다. 사실 나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걱정 많이 했거든.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확 놓인다. 너무 고마워, 진짜. 네가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우리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잘 살자.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죠.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들떴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눈빛과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우리 결혼을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참 이상한 존재더군요. 저는 단순히 말로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남자친구를 통해 그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꽤 많은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단순히 한두 군데만 보고 결정할 순 없다고 생각했기에 발품을 팔며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 보았어요. 어림잡아도 20군데는 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을 둘러본 후 저는 신혼집 후보를 3곳으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죠. 우리 이 세 군데 직접 구경해보자. 남자친구는 기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신혼집을 직접 보러 간다는 것이 설레는 듯 했어요. 첫 번째 집을 방문했을 때 남자친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와, 여기 너무 좋은데? 동네도 분위기 좋고 집도 깔끔하고 진짜 신혼집 같아. 그는 마치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집안을 구경하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어요. 그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방문했을 때 남자친구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을 내뱉더니 저를 바라보며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집을 살 정도가 되는 거야? 그의 말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 충분히 가능해. 그러자 남자친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방문한 세 번째 집에서 남자친구의 반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내내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곳과 비교했을 때 이 집은 분명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가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이야. 하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중개인이 옆에서 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며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어요. 어? 놀라서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개인도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황급히 남자친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왜 그래? 저는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들은 척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의 신혼집 투어는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감정이 북받치는 걸까 싶었습니다. 결혼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상상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얼굴. 평소에 밝고 유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깊은 고민에 잠긴 사람처럼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그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좋아. 너랑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살짝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집을 함께 둘러보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꼈다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곧이어 이어지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되고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다는 게 그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말이야. 집을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주제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걸 보지만 않았어도 이런 마음 갖지 않을 텐데. 그걸 봤다고? 대체 뭘 봤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자기랑 집을 보러 다니니까 마음이 정말 좋지가 않더라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지면서 말이야.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부담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믿기에 하는 말이야. 뭔데? 도대체 뭔데 그래? 아, 우리 누나 얘기야. 자기 누나? 왜? 자기 누나가 왜? 우리 누나 반지하에서 살아. 좀 일찍 결혼했는데 매형 직업이 그냥 그렇거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고 지금은 둘째를 가진 상태야.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자기랑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누나네 집에 들렀었거든? 일요일에? 아니 글쎄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영이, 매영이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 처음 봤어. 뭘? 일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부침개를 나눠준다는 걸. 전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부침개 같았는데 그걸 우리 매형이 들고 오는 거야. 자기가 마실 커피까지 받아서 말이야.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그때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라도 하는 듯이. 부침개? 그게 뭐?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부침개.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하지만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무언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얼마나 사정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부침개를 받아오겠어. 우리 누나 임신했다고 했잖아. 어. 그런데 그 부침개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아니, 자꾸 집을 보면서도 허겁지겁 부침개를 먹던 우리 누나가 생각나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 그랬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차가웠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있잖아, 우리 누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어? 어떻게?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 정도의 집 말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들어가고, 어? 우리 누나 이사 좀 시켜주면 안 될까?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해 달라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고, 딱 한 번만, 어? 정말 딱 한 번만. 자금도 넉넉하잖아. 결혼식도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그냥 우리 누나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나 우리 누나한테 너무 면목이 없어. 누나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누나가 우리 집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아, 상상도 할 수 없어. 자기야,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어? 제발 부탁이야. 저는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크렁크렁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어떤 거짓도 없이 그는 정말로 저에게 부탁하고 있었어요. 마치 차마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 같은 간절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눈물에 쉽게 흔들릴 만큼 순진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럼 그동안은 뭐 했을까? 정말 딱 한 번만 도와달라는 것이 맞을까? 저는 남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피해서 그래요? 아니면 지금 거지짓 하는 거예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귀를 의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쌍하지.
부침개 허겁지겁 먹는 네 누나 생각하면 불쌍해. 그런데 그건 네 누나 인생 아니야? 왜 네 누나 인생을 우리 할아버지 돈으로 일으켜 주려고 하니?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목소리를 더 가다듬고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지원? 그동안 뭐 했어? 그동안 해줬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바라지? 사람은 그래. 한 번 해주면 또다시 원하고 또 원한다고. 한 번만 지원을 해줘라? 이사를 시켜줘라? 너 참 통 크구나. 그래, 줘. 다 줘. 네 누나인데 어때? 다 줘야지. 그런데 네 것만, 내 건 아니고 네 것만 네 누나 줘서 이사 시켜주고 부침개 10,000개 사줘.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참 기가 막히다 정말. 자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난 그냥. 그만해. 우리 여기까지야. 나는 결혼할 사람이 필요했지. 내 돈으로 네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원을 딱 한 번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 빌어먹는 것들은 평생 빌어먹는다고. 딱 그런 남자였네, 너도. 그는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헤어진 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아, 인생 공부 제대로 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던 러닝도 이제는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쌩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 인연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